This is 집스커버리. 네, 안녕하세요. 20대 군인사 집스커버리 잭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모아보고 1000만원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유튜버 분들도 1000만원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대출 받은 것도 많았고 그 상태에서 정말 올라오면서 돈을 모으면서 많은 교훈들,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엑기스만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라도 얻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가 1000만원을 모으기 전에 많은 제 주변 지인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친구야, 너한테 지금 1000만원이 있으면 뭘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10중 8구는 1000만원? 너무 적은 돈 아니야? 조금 더 모아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1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한테 결코 그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보니까 받는 거는 대출뿐이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도 있겠지만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 대출 받아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대학교 나오면은 막 3, 4천씩 갚아야 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뭐 불행 중 다행히도 한 1500만원 정도의 대출금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다녀와서 학자금 대출 열심히 정말 별의별 알바,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돈 벌면은 갚고, 갚는 와중에 집에서 막 문제 사건 사고 터지고 그러는 와중에서 막 정말 좌절 속에서 제가 달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2018년부터 2019년 군대 전역 후 쉬지 않고 주 6일에서 7일 일하면서 마이너스 인생을 탈피했습니다. 그 마지막 대출금을 이 엔터 하나 키 눌러서 계좌이체 할 때 어찌나 뿌듯하고 눈물이 나던지 정말 묵은 때 벗겨낸 것처럼 속 시원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플러스 인생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남들은 막 20살 때부터 돈 모으고 할 때 저는 20대 후반의 나이에서부터 영원에서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돈을 모았으니까 얼마나 느낀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돈을 모으면서 경험한 것들, 이 경제적인 경제관념, 저의 철학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 일화들, 1000만원 모으는 3가지 방법. 세 번째로 1000만원을 모으고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1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제 마인드 세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경제관념과 철학이 만들어지고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일화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직원으로 일할 때 그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참 아들같이 잘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먹고 자고 씻는 거, 이 3가지는 제가 걱정 없이 지냈었습니다. 먹고 자고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안 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제가 대신 자취해 드립니다. 컨텐츠 영상 보시면은 이해하실 거예요. 링크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씻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내다가 정말 슬펐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가끔 뭔가에 방문할 때였습니다.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잠도 한번 자려고 하고 옷도 봄옷 갖다 놓고 겨울옷 가지러 가고 이럴 때 잠시 들렸었는데, 그때 들리면은 어땠는 줄 알아요? 집에 먹을 게 없고 부모님이 항상 기운이 없어. 기운이 왜 없냐면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 대출 이자가 소득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정말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 가정 형편에서는 큰 금액이에요. 지금도 갚아 나가시고 있으시고 그런 모습들. 대출 이자 내면은 취미생활 할 돈, 잠시 한강 가서 아름다운 전망을 볼 여유, 그리고 가족과 대화할 여유와 행복, 이런 게 안 보이고 없다 보니까 물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수없이 많이 대화하고 노력했지만 다시 본가에서 계단을 내려와서 집에 가려고 할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 부동산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자분들, 얼마나 잘 사시는 분들, 그분들도 물론 역경을 딛고 남들 먹고 놀고 쓰고 할 때 안 먹고 안 자고 일하면서 이론 부겠지만 그분들과 우리 가족들의 상반된 이 힘든 환경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제가 자리 잡은 것도 아니고 따로 도와드릴 수도 없고 가끔 가서 뭐 맛있는 거 한 번씩 대접해 드리는 것 뿐이지 저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올 때면 가슴이 아프고 오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성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희 집도 예전에는 잘 살았다는 겁니다. 저희 집도 옛날에는 아파트에 살았었고요. 정말 아버지께서 경매에 이 스킬도 있으셔가지고 집도 싸게 사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 없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소비 습관과 저축 습관, 이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이 개념이 자리 잡히지 않다 보니까 10년이 지났을 때 이렇게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현실이 된 거예요. 제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고 보고 또 제가 부동산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저축하는 게 좋더라고요. 막 할부로 쓰는 거 싫어하고 돈 모아서 한 번에 일시불로 쓰는 거 좋아하고 빚지는 거 싫어하고 그런 마인드가 원래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가정 상황을 보니까 확고한 경제 관념이 생긴 것 같아요. 나는 경제관념 확실히 세워야지. 내가 진짜 성공해야지. 내가 성공해서 정말 잘 살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살아야지. 내가 있는 선에서 쓰고 검소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도 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정 환경 속에서 제 이 경제 철학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돈 모으는 방법이에요. 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제가 실천한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의외로 간단한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급을 받으면 자기가 번 돈의 60%는 저금을 하셔야 돼요. 최소 60% 이상 저금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저축하고 남은 돈에서 생활을 해보세요. 네 번째로는 이미 저축을 잘한 사람, 이미 돈을 잘 모은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히 한번 본론으로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자신의 현실적인 경제 상황 파악하기인데요. 한 달에 내가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식비, 교통비, 핸드폰비, 뭐 월세, 뭐 대출이자, 기타 부대 비용 등을 적어서 며칠 몇 날에 결제가 되는지도 파악해서 A4 용지에 한번 적어보세요. 한눈에 보이게. 그럼 여기 내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 정도 쓰면서 살고 있구나. 근데 좀 많이 쓰네? 뭐 좀 술을 많이 먹었네? 택시를 내가 많이 타네? 내가 외식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친구들이랑 너무 많이 놀러 다니네. 핸드폰비가 너무 많이 나오네. 이렇게 보게 된다고요. 거기서 커트할 거는 다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지출을 일단 최소화 시키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 나가는지 파악을 먼저 하신 다음에는 두 번째는 월급 버시는 돈의 60% 이상을 저축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잘 실천해 왔는데요. 사무실 오픈하고 나서 제가 이게 잘 안 됐어요. 항상 직원으로 사장님 그리고 회사에서 주는 돈 월급만 규칙적으로 따박따박 받다가 이제는 제가 생산자입니다. 제가 돈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돈을 만들어서 벌고 알아서 쓰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막 불규칙적으로 언제든 이만큼 들어오고 언제든 작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확실히 버는 만큼 쓰게 되는 게 저도 잘 버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 만나면 이제 대표니까 뭐 밥도 제가 사게 되고 옷도 막 사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한 달에 제가 옛날에 정말 한 30-40만 원씩만 쓰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막 100만 원 이상씩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왜? 이렇게 제가 지내다 보니까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저도 자영업자 분들에게 물어보고 번 돈의 60% 이상은 무조건 저금했습니다. 저금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는 잘 안 보이죠, 눈에. 근데 금액대가 점점 올라갈수록 좀만 더 모으면 1000만 되겠는데? 700, 800, 900 그 숫자가 바뀔 때마다 1000만 원 이 숫자가 0이 하나 더 붙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덜 먹고 덜 쓰고 좀 아껴서 외식도 덜 하고 사람도 덜 만나고 남는 시간에 운동이나 산책하면서 공부하면서 지내면서 돈을 모으면서 그 숫자가 1000만 원으로 바뀔 때 그 행복감이 그 쾌감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저 그때 사무실에 혼자 있었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혼자 박수를 쳤어요. 박수. 세 번째는 이렇게 저축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해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생활용 체크카드를 하나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막 30만 원 넣는 것도 아니에요. 한 5만 원, 3만 원씩 이렇게 넣어놓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왜냐면 그게 뭐 1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넣어놓으면 있는 만큼 다 써버리더라고. 5만 원 넣어놓잖아요. 5만 원도 다 쓰더라고요, 하루에. 그래서 이제는 막 한 3만 원 정도씩 넣어놓고 사람도 덜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는 3일에 3만 원 쓰더라고요. 남은 돈,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예화로
제가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콜센터에서 일할 때 월급이 한 150 정도 받았습니다. 이때 120만 원은 저금하고 30만 원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어떻게 30만 원으로 생활하냐고 하겠지만 도시락 항상 싸들고 다니고 항상 저는 농구하거나 자전거 타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좀 외롭긴 했지만 그 술 먹으면서 돈 다 쓰는 게 진짜 싫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보면은 엄청 신용카드로 긁어대. 막 놀아. 월급보다 더 써 그냥. 월급 받으면은 마이너스야. 나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 저는 그래서 신용카드를 안 써요. 신용카드를 쓰면은 내가 열심히 일한 돈도 만져는 봐야 되는데 만져볼 새도 없이 그냥 나가버려. 그 이후로 제가 신용카드를 안 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모으셔야 돼요. 이렇게 모았을 때는 정말 엄청난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6개월 정도 일했었는데 그때 돈을 한 4,500 정도 모아서 라식하고 세부로 여행을 갔어요. 이렇게 저축을 하면은 그 당시에는 좀 힘들더라도 남들이 쓰고 여행 못 가거나 할 때 나는 갈 수 있잖아. 그렇죠. 이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모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연락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참 만났던 옛 연인 중에 인생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미 사회적 기준으로 성공한 분이었고 돈이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검소하고 저축하면서 사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힘들었던 제 가정 환경, 양극화되는 두 어떤 생활 방식과 소비 습관, 경제관념을 보니까 저는 더욱더 경제관념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생겼어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송 씨에게 정말 참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참 제 인생을 많이 바꿔줬어요. 고마워요. 네, 이렇게 제가 1,000만 원을 모았고 1,000만 원을 모으고 가장 먼저 한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전문 강의 신청했죠. 이번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제 미래를 위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무실 가까이 있는 잠시 지낼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이 500 들어갔고요. 월세는 한 방에 내서 23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세 번째로는 이 잠시 지낼 곳에서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더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재밌는 내용을 질 높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컴퓨터를 하나 더 샀습니다. 컴퓨터가 꽤 비싸더라고요. 한 8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강의 1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30만 원, 그리고 컴퓨터 80만 원 정도 쓰니까 대략 한 910만 원 정도 투자를 해버렸어요. 플렉스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통장에 한 30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투자를 했는데 근데 확실히 통장에 잔고가 많이 없으니까 사람이 좀 불안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제가 투자해서 정말 1억을 뽑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부동산 교육, 제가 들어서 부동산 전문가가 돼서 더 많이 중개해드리면 되잖아요. 사무실 가까이에 있는 잠시 지낼 원룸, 거기서 제 인생을 펼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자기가 돈을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정신 상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의 이 소비 습관, 경제관념이 여러분들에게 10년 후를 바꿀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 돈 막 안 모고 쓸 때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냥 자동차는 티코 몰더라도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차 욕심 없거든요. 저는 좋은 집을 사고 싶어요. 이렇게 1,000만 원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시 1,000만 원 모았다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렇게 모으니까 한 번 모으니까 다시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도 잘 안 되고 어려운 이 경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M4세대 시대 속에서도 열심히 살고 저축하고 돈을 모아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버블 경제 시대 때 내가 돈이 잘 벌리고 정말 취업도 잘 되는 시대에 태어났다면 돈 잘 모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때 가도 돈 못 모아요. 지금 열심히 잘 모으는 사람이 과거로 가도 잘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실천합시다. 제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